안녕하세요. 소아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습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어디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이런 동전 습진이나 아니면 이런 사진들은 부위별로 굉장히 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습진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 등 아주 다양한 피부 트러블들이 생겨서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리면서 먹는 약이랑 연고를 드리죠. 보통 저는 빠르면 5일,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뒤에 경과를 보러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다음 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날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한참 뒤에 다시 오세요.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약 발랐더니 금방 좋아져서 끊었더니 금방 다시 생겼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약을 받고 보니까 스테로이드 연고라서 무서워서 못 발랐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발랐더니 효과가 없더라 이런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꼭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대체 얼마나 언제까지 발라야 치료가 되는지까지 제가 두 편에 걸쳐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첫 번째로 바깥과 마주하고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손상이 되면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그 부위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세균들도 붙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습진이 생기고 하면 간지러우니까 이제 긁을 거 아니에요. 긁으면 내 이제 손톱에 있는 세균이나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이제 바르는 셈이 되니까, 이제 세균이 붙으면 농가진도 잘 생기게 됩니다. 사실 농가진이야 제가 항생제를 쓰고 항생제를 바르고 해서 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습진이 있는 상태로 분유를 먹다가 흘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중에는 침도 흘릴 거고, 이유식 먹다가 온 데다 묻힐 수도 있을 거고, 손으로 젤리 슬라임도 만질 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잡고 짚고 놀고 바르고 할 거잖아요. 그 모든 물질들이 상처 부위, 그러니까 습진이 있는 부위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알러지 체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라임 같은 거 잘못 만져가지고 접촉성 피부염도 생기고, 나중에 피부를 통해서 다양한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걸 꼭 명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피부를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내가 여기다 음식을 바른 게 아닌데 피부 음식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유 알레르기 진짜 심한 분들은 카페를 들어가기만 해도 눈이나 피부가 따갑다, 간지럽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카페에 가면 이제 우유 스팀, 라떼나 카푸치노 같이 우유 스팀을 치면 그 우유 증기가 저희 눈엔 안 보이지만 증기가 떠다니는데, 그게 피부에 닿으면 이제 간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피부는 그만큼 알레르기 감작과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부는 아주 견고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모든 내용은 사실 이 사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아주 어릴 때 이제 피부에 습진이 있었던 아이들을 늦게 치료했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치료를 조금 딜레이 시킨 거죠. 그랬을 때 음식 알레르기가 얼마나 더 생긴지를 봤습니다. 그때 첫 달에 바로 치료를 한 아이들은 2살 때 음식 알레르기가 13% 밖에 안 되는데, 한 1년 정도 늦췄더니 거의 100%가 음식 알레르기를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 연구 하나로 무조건 습진이 아토피, 특히 음식 알레르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도 그렇게 작지 않은 연구이기 때문에 5% 10% 차이도 아니고 1년을 딜레이 시켰더니 13%에서 거의 100%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이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서 예민해졌다는 뜻이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고 습진이 조절이 안 된다면
나중에는 뭐 진먼지 진드기, 우리 흔히 말해서 먼지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꽃가루 알레르기, 동물 털 알레르기, 뭐 온갖 알레르기들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결국 그게 아토피와 천식에 아주 강력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알레르기 그 모든 질환들이 전부 다 엮여져 있다. 이게 생기면 이것도 좀 잘 생기고, 또 이게 생기면 반대편도 또 잘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과잉 진료다, 뭐만 하면 스테로이드 준다, 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막 쓴다, 이렇게 해도 저희는 기를 쓰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치료하는 게 사실은 스테로이드도 훨씬 덜 쓰고, 또 아기들은 훨씬 더 잘 낫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뭐 성인이 돼서 치료한다고 하면 먹는 스테로이드에 막 바르는 거 떡칠로 발라도 부작용만 나고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치료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어린 나이에 치료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계속 오래 바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 당연히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걸 예방하고 또 안 생기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환자가 오면 제가 항상 이제 걱정을 하실 테니까 미리 일주일 동안 바르고 오시면 줄이는 스케줄 또는 끊을 스케줄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일주일은 꼬박 잘 바르고 오시라고 제가 꼭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기도 사실 조금 미숙아로 태어나서 지금 뭐 피부도 조금 건조하고, 그 다음에 기저귀 발진도 조금 심해서 저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뭐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저귀 발진에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차라리 빨리 발라서 저는 해결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잠시 좋아졌다고 연고를 끊거나 연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면 점점 더 진행하고 다른 알레르기도 생기고 더 고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요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연고를 최대한 아껴가면서 그래도 부작용 없이 잘 바를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끊던지 아니면 감량하는 스케줄을 알려드린다는 그 스케줄,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보였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스케줄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가장 겉에서 지켜주는 방어벽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습진이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한 피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